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15도 정도. 산업화 이전인 1850년대에 비해 170년 동안 불과 1도씨 남짓 높아졌을 뿐이지만 가뭄과 사막화로 인한 물 부족, 잦은 집중호우, 빈발하는 대형 산불 등 지구촌 곳곳에서 각종 재앙이 난무하고 있다. 1980년대 이때부터 이제 논란이 되긴 했지만은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기후 변화 그랬었는데 차츰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이 기후 위기, 일부에서는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인류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50년 혹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세계 16번째로 기후 대응을 선언한 국가가 됐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국회 기후변화 포럼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여야 의원님들과의 의견 수렴을 하였고 6월 30일 바로 어제 총 48분의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제 고민하고 선언하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더 중요한 지금.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일, 2차 석유 파동 이후 세계 각국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석유의 대체 에너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1990년대 초반 세계 원자력 발전량이 급격히 증가한 데 이어 2000년 이후 탈석탄 및 탈원전 기조로 인해 글로벌 가스 수요도 가파르게 상승. 최근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으로 태양, 바람, 수소, 연료 전지와 같은 신재생, 대체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 신재생, 대체 에너지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의 원전의 역할이 있었고 지금은 당장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훌륭한 대안이 만들어졌고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란 거대한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지형 변화.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에너지 빈국으로부터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석탄, 석유, 가스, 우라늄 등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신재생, 대체 에너지 기술이 있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를 대부분 해외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에너지 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에너지 시장, 세계 에너지 질서의 변화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였죠. 네.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미래의 이 친환경 시대에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또 수소 중심 이런 이제 기술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앞으로 에너지의 강국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탄소 시대에는 우리가 에너지의 절대적인 약자였지만 앞으로의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서 우리가 기술력만 확보를 한다 그러면 세계 어디보다도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과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에너지 강국 도약은 먼 미래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밝혔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 믹스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를 이루어가겠다는 거다. 이러한 의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발전사들이 정부의 그린 뉴딜과 발맞춰 에너지 전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과 수력을 기반으로 국내 전력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전기가 부족할 때 원자력에 도전했고 산업화 이후 전기 생산 과정에서의 사고와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이란 새 문제가 생겼지만 원자력과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조합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약 한 20조 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해서 8.4기가와트 설비를 준공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수원 전체 발전 설비의 약 4분의 1을 신재생으로 공급하게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수력, 태양광과 같은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특히 전 세계에서 친환경 에너지 및 전력 시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력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력 발전은 무공해 친환경 에너지로서 미세먼지와 CO2 발생이 적고 발전 단가가 낮으며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가동 시간도 짧아 국내 친환경 에너지 및 전력 확보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지금 이제 기후변화해봐,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일반 시민들 캠페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리백 시스템, 그게 도입이 되고 좀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수력 발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력 발전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겠고, 현재 10개 지역에서 총 28개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며 수력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 수력발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정전이 잦은 네팔. 한국수력원자력은 네팔의 다출라 지역에 준공된 30메가와트 규모의 차멜리아 수력발전소를 완성했다. 차멜리아 수력발전소 준공으로 원활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져 네팔 북서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수력발전소 자체 정비와 노후 설비에 대한 성능 개선, 용량 증대 등 수력발전소 건설, 운전, 정비에 있어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희 수력원자력이 20년 됐는데 괄목할 만한 조직적으로 성장을 했고, 물론 수력의 설비 용량은 다목적 댐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직원들의 운영과 정비 역량을 강화됐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이 풍부한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페루, 라오스, 베트남 이쪽 지역에 수출을 하게 될 때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아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건설과 운영과 실제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단히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좀 더 앞으로 발전시키고 부각시켜 나간다면 우리도 프랑스의 EDF나 아니면 캐나다의 하이드로케벡처럼 수력발전소를 중요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이자 포부입니다. 이처럼 해외 수력 사업의 성공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발전용 댐을 활용한 청송양수 수상 태양광 발전소. 저수지 면적 중 약 5.7%에 해당하는 29,000제곱미터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 연간 5,560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 가능하다. 이는
청송군 2,800여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수상태양광이 들어서는 이 자리에 경관데크를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청송군과 공생협력을 위한 청송전망타워를 조성하는 등 청송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저수지나 바다 등 물 위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남 신안 비금도 염전 부지를 활용해 2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안 비금도 태양광 발전 사업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주민 주도형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수백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소금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전남 신안군의 비금도에 그 염전 부분에 염전이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염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금값들이 폭락하고 또 인력들이 부족해서 소금 생산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2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염해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남 지역에 개발해서 그 쓸모가 없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대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국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국내 에너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수소는 연소 후에도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로 꼽힌다. 수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나 이런 오염물질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수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로 이렇게 사용할 때 그리고 이제 수소는 또 이것을 액화한다든지 압축해서 고압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오랜 동안 또 보관을 해서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갖는 또 다른 에너지원들이 갖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어서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소 연료 전지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대안 중 하나다. 경기도 화성시, 바로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다. 2.8메가와트급 연료전지 21기, 총 58.8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설비를 갖추고 연간 42만 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는 경기 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화성시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저감은 물론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황산화물, 우리가 말하는 석탄이나 낙서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입니다. 부지 활용이 아주 컴팩트하게 부지 면적이 최소화되고 또 송전선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으로서는 최적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떤 수소경제 로드맵과 HPS 제도 도입 등에 따라서 연료전지의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제 조건들은 고려해볼 때 앞으로 연료전지 발전소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연소 과정 없이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차세대 발전 설비로서 기존 화력 석탄 발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쉼 없이 365일 24시간 동안 안정적 발전이 가능한 데다 공간 효율성이 좋아 입지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친환경 분산 전원이란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수소라는 게 저는 생산부터 또 저장, 유통, 또 활용까지 이런 산업 생태계가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을 또 이제 현재 실증은 돼 있지만 그것이 상업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또 이런 기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이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결국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처럼 일종의 상업화 단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수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과제들이 함께 이렇게 진행이 돼야 결국은 수소 경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역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 부안에 위치한 서남의 해상 풍력 단지. 2019년 완공된 실증 단지에 이어 시범 단지, 확산 단지 개발까지 완료되면 그 규모만 2.4 기가와트에 달한다. 60메가와트 규모의 실증 단지를 조성하는 데만 들어간 인력은 연간 4만 명. 향후 확산 단지까지 운영되면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 해상 풍력 발전은 2040년까지 약 15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풍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는 대체로 육상보다 이 풍항이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제 서남의 거는 지금 수심이 얕아서 시공이 좀 유리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해상 풍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원전, 석탄 발전을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원자력의 기여를 분명히 이제 크게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상수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24시간 쓸 전력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고, 그러면서 대용량이 필요하다 보니 원자력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도 원자력을 그런 측면을 보고 있고, 유럽에서도 원자력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저렴한 무탄소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분명한 건 원자력이 여하간 바닥에서 튼튼한 기초를 용량 크게 해서 그리고 저렴하게 이제 받쳐줘야 된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죠. 네. 이처럼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우리 에너지 기업은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출력 상승 시험에서 출력 100%에 도달했다. 이는 국내 업체가 국내 기술로 건설한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사업이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UAE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세계를 2번 놀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경쟁자로도 잘 이제 취급받지 못했었는데 2009년에 저희들이 이제 UAE 사업을 수주했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경쟁 국가들은 다 그 공기를 굉장히 많이 뭐 2~3배 막 지연시키고 예산도 뭐 2~3배 초과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예산과 공기를 좀 맞춰서 지금 이제 UAE 프로젝트 가고 있는 것에서 세계가 굉장히 많이 놀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그 압도적인 저희들이 잠재력과 기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요걸 발판으로 올해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 이집트라든가 루마니아에서 중대형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수주를 꼭 올해 안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체코라든가 좀 더 이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나중에 수주할 수 있는 발판을 올해 안에 꼭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특히 SMR 개발이나 해외 원전 시장 진출 때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건설, 운영, 해체 등 원전 전주기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빠진 원전업계와 함께 해외에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먹거리를 찾기 위함이다.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 원전 건설, 운영, 그리고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산업 전 주기에 대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완성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설계 수명 완료 등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은 전 세계 189기. 이 중 21기만 해체를 완료했고 앞으로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2050년에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등 4개국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고리 1호기를 통해 성공적인 원전 해체 실적을 쌓는다면 앞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전이 완전히 폐쇄되는 시점은 2083년경. 2024년에는 원전이 현재보다 2기 많은 26기로 늘어난다. 저희가 목표한 대로 2년 이내에 만약에 이제 해체 계획서가 승인이 난다고 하면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이제 뭔가 이제 눈에 띄게 실질적으로 부분적이지만 해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실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해체는 앞으로 단계적, 전략적 해체 기술 고도화의 방향을 수립,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해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해체 사업의 근간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해체 기술과 장비 개발을 적기 완료 후 국내 해체 현장 적용을 통해 기술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은 203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및 미래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탑5 진입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을 향해 달리고 있다.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그 목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대체 에너지는 이 목표를 실현해줄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과연 기후변화 정책의 가장 적극적인, 전향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결국 기후변화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4분의 3, 75% 이상이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난 200여 년간의 화석연료 사용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석연료 사용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느냐? 결국 발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산업에서도 철강이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전환 부분, 발전 부분의 전환 없이는 그거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와 실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발전소 건설에 있어 장비 국산화에 노력하고 자연 훼손 없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기술력 개발과 지역 신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후위기에 안전지대란 없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가 된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질서와 그 속에서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에너지 시장은 많은 국가와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국민적 이해가 늘어나고 산업 육성 정책이 뒷받침해준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강자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성공 경험을 두루 갖춘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하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